15년 만에 아들을 찾아간 75세 김정숙 할머니.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내 자식이 날 엄마로 봐줬으면. 시골행 버스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15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그때. 어머님, 애기 우유 먹일 때 그 옷 좀 갈아입으세요. 냄새나서. 시골에서 입던 옷은 여기서 입지 마세요. 앞집 사모님이 볼까봐. 며느리의 모진 말들이 예리한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말투가 그래요? 엄마 친구들이 웃어요. 다 큰 손주가 할머니를 무시하는 말에도 웃어넘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드시는 밥은 조금만 드시죠? 부엌도 사용하실 때 조심히. 바닥이 고급자재라. 아들은 옆에서 듣고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왔다며 어머니를 지하실로 내려보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계세요. 손님들이 시골 어르신 있다고 하면. 그렇게 4시간을 지하실에서.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어머니의 가슴이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시골 냄새가 나세요?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늘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교육을 못 받으셔서. 며느리는 마치 자랑스럽지 않은 물건을 이야기하듯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명절이면 더했습니다. 어머님, 제사상 차리실 때 그 옷은 안 되죠. 음식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손님들이. 아들은 옆에서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출세한 의사 아들에게 시골 어머니는 부끄러운 존재였나 봅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며느리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될 거야. 할머니랑 말투 닮지 마. 창피하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손주들을 더 챙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 하나하나 데려다주고. 하지만 결국. 어머님, 이제 그만 시골에 내려가세요. 애들 교육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우리 애들이 미국 대학을 가려면. 며느리의 말 뒤에는 늘 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골집을 팔아달라는 말도 며느리가 시켰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재산이면 애들 유학 보내기에 딱인데. 아들 몰래 들은 며느리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병원 로비에서도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뵈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병원 이미지가. 손주들의 생일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엔 친정 쪽 분들만. 그러다 결국 미국 유학을 핑계로 손주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위치가 있어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 남은 땅이라도 주시면. 어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여기 오시면 저희 부부 생활도 불편하고. 애들도 할머니랑 살면 창피해할 것 같아요. 터미널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아니요. 저도 애엄마도 바쁘고 애들도 이제 진학 준비하느라. 강원도 산골 마을 16 소녀 김정숙은 달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가난한 집 막내딸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정수가, 또 책이냐? 내일 새벽 일 나가야지. 아버지의 꾸중에 책을 덮었지만 그날 밤 소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마음껏 시키리라. 6 남매 중 막내였던 정숙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끼니를 걸러도 책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 집에서 버린 헌책을 주워다 밤새 읽었습니다. 저 계집애는 글만 읽다가 시집도 못 가겠네.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자신의 자식도 배움으로 이 가난을 벗어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트럭 운전사인 최상철,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꿈이 뭐예요? 우리 자식 의사 만드는 거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한을 우리 자식으로 풀어주고 싶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5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난산 끝에 태어난 아들의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꼭 의사 만들어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호기심이 남달랐습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별은 어디서 왔어요?
끊임없이 묻는 아들을 보며 부부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남편은 야간 운전을 자청했습니다. 낮에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휴일이면 세 식구가 시장에 가서 싸구려 과자를 사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폭설이 내리던 고속도로에서 남편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은 민수의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보여드려야 하는데. 전교 1등이라는 글자가 쓰인 성적표를 들고 민수는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13살 된 아들과 43세 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의사가 될게요. 아빠의 꿈이잖아요. 아들의 그 말에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3천만 원. 남편의 부채를 갚고 나니 1,0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막노동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인부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공사장이야? 저 좀 써주세요. 절반만 주셔도 됩니다. 결국 현장 반장이 안쓰러워 일을 주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고 해가 뜨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엔 잠깐 집에 들러 아들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 씨,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요. 내 아들 공부시키는데 이 정도쯤이야.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며 일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아들 학원비를 못 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뭐예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붉은색 한복. 아들의 대학 입학식 때 입으려고 10년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맞춘 옷이었습니다. 널 서울대 의대 보낼 때 입으려고. 엄마, 아들은 그날 밤 더욱 책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공부하는 아들. 어머니는 3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공부하는데 힘나라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수능을 2달 앞두고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하루 2시간도 자지 않고 공부한 대가였습니다. 제발 일어나. 네가 이러면 엄마는 어떡하니? 3일 동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서야 아들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장사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아들의 영양제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수능날. 엄마, 저 다녀오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붉은색 한복을 입은 어머니는 아들의 입학식장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대생이 된 아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공부에 매진했고 방학 되면 병원 실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과외해서. 아니다. 넌 공부만 해라. 나중에 의사 되면 그때 효도하면 되지. 6년의 의대 생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 기숙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간호사라는 그 여자는 재벌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어머니를 향한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오셨다고요. 농사일은 계속 하시나요? 비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은 어머니를 모른 척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저기 계시다는데 농사꾼 아줌마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어 이렇게 좋은 결혼을 하니 이 정도 수모쯤이야.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얻었고 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혼 2년 차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달려갔지만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좀 산후조리원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한 달 뒤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정엄마가 어디 가셔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간 서울.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앞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애 우유 먹이실 때 앞치마 하시고 옷에 냄새 배면 안 되니까요. 저희 집에서 주무실 땐 것이래서. 방은 좀 쓰라린 말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며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둘.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의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느 날 아들이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국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자리를 제안받아서. 가족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 가족이란 말에 어머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어머니는 구석에서 손주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4년간 한 식구처럼 지냈지만 결국 자신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곧 와요. 손주들의 순진한 인사에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외아들 최민수, 이제 나이 45세가 된 아들은 미국을 떠난 뒤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15년이란 세월, 명절마다 걸려오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좀 안 됐어요. 서울에 다시 자리 잡았어요. 그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며 아들 걱정을 하던 어머니는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이라고. 나이 75세 김정숙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직접 담근 김치와 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사는 서울의 고층 아파트 앞에 선 어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골 읍내의 5층짜리 아파트가 전부였던 어머니에게 30층이 넘는 아파트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더니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1층 로비에서 전화를 걸자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촌스러워 보이는 게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맞이했지만 그 반김마저 형식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방에서 나온 아들의 첫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손주들은 어머니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친구네 가고 도서관에 갔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정성껏 키워줬던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니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아들은 방에서 일한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TV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져온 음식들은 아무도 열어보지도 않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돌아온 손주들은 낯선 사람을 대하듯 어색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어렸을 때 키워줬다는 걸 기억도 못하는구나. 식탁에 앉아 시켜 먹은 족발을 먹으며 어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화 없이 끝난 저녁 식사, 거실 바닥에 깔아준 이불. 모든 것이 어머니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돈 말고 남은 땅도 파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급해서. 평생 농사 지으며 모아둔 마지막 재산마저 달라는 아들.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럼 나도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남은 재산을 다 줄 테니. 그 말에 며느리가 먼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작아서. 그리고 애들 공부에도 방해될 것 같고. 시어머니를 가족도 아닌 방해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땅부터 팔아주세요. 어머니 아프시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도끼를 품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여기 오시면 저희 부부 생활도 불편하고 애들도 할머니랑 살면 창피해할 것 같아요. 터미널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아니요. 저도 애엄마도 바쁘고 애들도 이제 진학 준비하느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와 아들의 외면, 이제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눈물도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키운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를 짐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시간 반이란 시간이 이제는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리사랑이란 게 참 잔인하구나. 내려주기만 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랑. 마을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들 보니까 좋으셨죠? 그저 씁쓸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평생 들려줄 것만 같았던 자식 자랑이 이제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마당 평상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가져온 짐을 풀어보니 김치와 채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도 않은 정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 생각 그만하자.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자.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리사랑은 거짓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향해 가는 것인데 부모된 마음만 앞서다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어느 날 은행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어머니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어르신, 농지연금 신청하시면 매달 1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달라던 그 땅.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으로 마을 입구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레 담그던 김치와 텃밭의 채소들로 차린 백반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장사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식당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음식을 맛본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이 김치가 30년 경력의 맛이래. 이 할머니가 옛날에 김치 공장에서 일하셨대. 어머니의 식당이 방송에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먹방 유튜버가 들렀다가 어머니의 이야기와 음식의 감동의 영상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깊은 맛의 김치, 30년 경력의 할머니가 차리는 백반집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6천만 원. 아들이 달라던 땅값의 몇 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들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님들이 많네요. 제가 이제 와서 도와드릴까 해서. 이제는 백반집이 아닌 정숙식당이란 이름의 큰 식당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와서 도와드려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도 너희 길을 가거라. 이제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정성껏 일하는 직원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너한테 줄 돈도 줄 마음도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식당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내 손맛으로 정직하게 번 돈. 이게 내 진정한 행복이야.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독대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방송에 나온 어머니의 식당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30년 된 된장, 50년 장맛의 비법. 어머니의 고된 세월이 음식에 배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월 수입 5천만 원. 아들이 달라던 시골 땅값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식당이 내 자식이야. 매일 새벽 4시
어머니는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손주들 유학비가 필요해서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식당이 요즘 잘 되신다고 이제는 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너희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보렴. 내가 그랬듯이 아들 내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식구로 살고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가을이야.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너희가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놓아준 거야. 손님들 보세요. 저희 아들 내외입니다. 식당을 찾아온 아들 부부 앞에서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던데 맞으세요? 아니요. 제 아들은 없어요. 15년 전에 잃어버렸죠. 아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라더니 불효자였나? 세상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박대했다면서? 며느리는 울상이 되어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고급 무대에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늦었다. 나가줄래? TV 촬영이 있던 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 배신, 아픔. 방송은 전국을 울렸고 아들 병원은 환자가 끊겼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손주들의 전화에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하지만 너희 부모님처럼 돈 때문에 오진 마라. 이제 어머니의 식당은 전국적 체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원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장독대를 닦습니다. 이게 내 진짜 자식이야. 적어도 이건 날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면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리움을 간장으로 덮어가며 이제는 담담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보내준 거야. 이제 너도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깊지만 자식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알림 설정도 필수. 더 많은 이야기는 댓글로 알려주세요.